네. 조금 전에 뵀던 세종에서 이윤기 기자입니다. 그 8년 동안 재산하셨던 그 논산기념 검사를 떠나서 세종시 가보러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사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답변도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소회나 과정을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혁신계, 당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1년 동안 그 목소리를 내면서 저는 다음 공천 받기 어렵다라고 각오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저를 따르고 저를 지지하는 많은 논산계룡금산의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밤 10시, 11시에 전화해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당대표한테 협조해서 공천 받아라. 저는 1년 동안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울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목소리를 계속 내는 동안 제가 당대표와 싸워가면서 또 우리 당원들, 당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싸워가면서 저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에게 같이 가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탈당하고, 사실은 신당까지 준비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일을 시작한 이상 또 이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진짜 민주당을 바라는, 또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또 새로운 민주를 만들고 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됐는데 이 당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 3만을 생각했다면 논산계룡금산에서 3파전을 하는 게 아무래도 한편으로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당원들, 그분들과 같이 맞서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아무리 당선과 3선이 중요해도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면 선택지는 다른 서울 지역의 상징적인데 용산을 출마할까,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맞서야 되니까 계양을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당을 만든 김에 누구와 맞서 싸우고 누구와 반대하는, 윤석열과 반대하기 위해서 용산을 가거나 이재명과 반대하기 위해서 계양을 가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다면 그 일본은 세종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꿈, 혁신 분권국가의 꿈, 이 꿈이 이 세종에서 지금 움트고 있습니다. 아직 꽃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종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만든 김에 그 당대표로서 당에 헌신하는 길,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신하는 길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이 세종에서 이 꿈을 한번 꼽혀보자, 그런 각오로 세종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네, 뉴스팀의 홍민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세종 시민이 됐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옮기신 건지, 옮기셨다면 어디로 옮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먼저 물색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위치하시고 언제쯤 개소식을 하실 건지. 지금 사무실은요, 지금 오늘 내일, 아마 오늘 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사무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무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앞에 사무실 쓰시던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얘기가 안 돼서 거기를 얻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사무실을 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명당 자리가 욕심이 나니까 오늘까지 기다려보기로 해서 오늘 구하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 이사는 어저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모 아파트, 우리 세종시 갑구에 아파트를 하나 더 얻어서 일단은 가벼운 짐만 옮기고 일단 출발할 준비만 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당 공동 대표도 맡고 계시고 네. 그렇게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으셨는데 혹시 그래서 여쭤봅니다. 갑구 말고 을구에도 지금 새로운 미래 후보를 내실 건지. 예.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후보자로 공천 신청한 분 또는 이제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 의견을 이제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아직 공천 심사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인데요. 이번 총선 세종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김 의원님 필승 전략이 뭔지 네. 어떻게 해서 승리할 계획인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선거를 생각하면 저는 한 가지 큰 장점과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를 먼저 가져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선거 30일 앞두고 세종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0일 전에 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가 앞으로 30일 동안 저는 이 세종시 선거 전체를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전에 왔지만 김종민이 세종시를 맡을 자격이 있다. 김종민을 뽑으면 세종의 미래가 있다. 그러면 김종민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설득을 못 해내면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세종시 투표하는 인구가 한 10만 명 되시는데 10만 명 중에 한 3만 명밖에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10만 투표자 중에 5만 명 이상 이 점을 설득해내는 노력을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 두 분 젊고 촉망받고 실력 있는 그런 유능한 신진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뭔가 세종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새로운 숙제를 맡아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는 지난 10여 년 지체되어 있는 중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 번 공약도 하고 시장 선거에서도 공약도 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 예산을 뽑아내는데 세종시 국회의원이 아닌 김종민이 저는 뭐 가장 앞장섰다는 게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국회 운영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제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을 여러 번 뵙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 같이 모시고 일했기 때문에 친합니다. 그러나 그때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거 누가 신경 쓰냐? 국회의원들 내려가려고 그러냐? 국회의원들이 싫어한다. 원내대표들이 내심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안 하려고 한다. 그걸 설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김진표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설계비를 만들어내는데 저 혼자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되고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하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판례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판례 변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나는 당일날 나는 법조인으로 확신한다. 먼 훗날 헌법재판관 바뀌면 이 관습헌법 이 판결은 반드시 판례 변경될 거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 조항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 조항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민심의 총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심을 설득해낼 힘, 국회 300명의 정치인들을 설득해낼 힘이 필요한 겁니다.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이 논쟁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점에서 저는 자신 있게 세종시민 여러분께 김종민이 그 일을 하겠다. 김종민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여야의 원내대표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들과 제가 세종시 국회의원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국가를 위해서 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노무현을 위해서 반드시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면 이 100만 세종 위에서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정말 신진 영장들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정치 1번지 국회의원 4명 5명이 나는 그런 세종시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디트뉴스 한지혜 기자입니다. 세종갑 지역은 전략선거구 지정됐었는데요. 민주당 현역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온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성하셨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선 참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시는 만큼 앞으로 선거 당락과 관계없이 정치적 기반을 세종으로 아예 옮기실 생각인 건지 선거 이후에도 지역에 계속 정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세종시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도 없고 하는 거죠. 그냥 직장 관계없이 어디서 살까 생각하면 저는 세종시가 제일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시청이나 당신 시청 가가지고 평생 정년까지 월급 줄 테니까 어느 시청에서 근무할래? 저는 세종시청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퇴임하시기 전에 세종시가 이렇게 있었다면 저는 봉화보다 세종시를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봉화를 갈까, 어디를 갈까, 또 서울 어디를 갈까, 또 전라도 어디를 갈까. 처음부터 봉화를 가려고 생각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군데가 세종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 명품 도시가 생겼다면 거기가 딱 좋은데 저는 누가 보더라도 살기 좋은 도시 세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이 국회 완전 이전입니다. 국회 완전 이전해서 국회가 일로 오면 어디 가서 삽니까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실, 국회, 그 다음에 각국의 대사관, 그리고 미디어센터, 프레스센터, 각 방송국 이거 다 세종에 있어요.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종에서 살고 세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중돌보 이희택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고도 하고 노면의 도시라는 표현도 있었지만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각구의 동지역과 그 면지역 선거구를 분석해 보면 국힘 최민호 시장이 10개 선거구에서 그리고 이춘희 전 시장이 3개 선거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판세가 좀 뒤집혔던 그런 전례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김종민 의원님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민주 세력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는데 선거 막판에 국힘으로 판세가 좀 역전되거나 흘러갈 경우에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그 다음에
100만 도시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구 추이상 세종시 완성기인 2030년에 인구 70만 목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시기까지 수도권 과밀과 국가균형 발전 가치라는 관점에서 세종시의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임기 4년 동안에 무엇을 좀 반드시 바꾸겠다. 요거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선거 판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날인데 시작하는 날 제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김종민으로 단일화를 좀 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게 제 기본적인 선거 방식입니다. 무슨 당 텃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언론 여러분들 기사 쓸 때도 저도 이제 기자 출신입니다만 텃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텃밭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텃밭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추 심어 놓으면 아무데나 가서 그냥 쑥 가서 뽑아서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말 고마운 텃밭이죠. 정치인한테 텃밭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텃밭 없습니다.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정치에 참여해서 20년 동안 청와대도 있어봤고 친노는 패족이다 그래서 패족이 돼가지고 불우한 시절도 보내봤고 충남부지사도 해봤고 야당도 해봤고 여당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어떤 정당도 텃밭 없습니다. 민심이 흔들리면 민심이 성나면 그냥 뒤집히는 돛담배입니다. 저는 세종시가 민주당 텃밭이다 빨간당 텃밭이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개혁의 텃밭입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의 최첨단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개혁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딱 찍어서 이게 개혁의 방아쇠다 하고 노무현이 여기다가 승부를 건 겁니다. 여기를 앞장 세워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개혁해보자. 그래서 굳이 따지면 세종시는 개혁의 텃밭입니다. 누가 더 개혁적이고 이 개혁을 완수할 실력이 있느냐 이거를 저는 세종 시민들이 볼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70만이 목표다. 저는 행정 목표로는 70만이다. 그러나 정치는 행정이 정해놓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정치 뭐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끼리 결정하면 되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가면 70만 2030년까지 해서 좋은 도시 만들겠다. 그거 존중합니다. 그거 꼭 달성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한다면 세종시장님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굳이 세종에 삼선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걸 100만 도시로 만들려면 행정 수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 수도가 뭐지? 경제 수도, 문화 수도 그건 서울에서 해도 돼요. 뭐 세종이 뭐 60%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가질 필요 없습니다. 행정 수도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종 의사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사람들, 의사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세종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광화문이 아니라 세종으로 옮긴 겁니다. 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2시간 거리에 똑같은 거리에 그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광주에 있는 시민도, 부산에 있는 시민도, 목포에 있는 시민도, 수원에 있는 사람은 1시간이면 광화문 가는데 목포에 있는 사람은 5시간 걸려서 간다. 그 의사결정이 과연 공평한 겁니까? 저는 이 세종이 그런 의사결정 기관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실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회가 다 와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개헌을 하든지 판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치적 싸움입니다. 정치적 설득이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절대. 사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만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교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그
그러면 대사관이 수십 개가 와야 돼요. 지금 대사관 수십 개 여기 올 수 있습니까? 늘어나야 됩니다. 문화원이 옵니다. 국제기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교부가 어디 있냐고 결정을 해요. 지금 외교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어요. 광화문 한남동에 공간 이렇게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이 외교부가 왜 거기 있죠?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려오면 외교부도 수십 개 대사관도 문화원도 국제기구도 프레스센터도 일로 와야 돼요. 그 일을 해내면 저는 100만 세종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축적된 그리고 검증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세종 시민들께 이거를 설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CBS 신성우 기자입니다. 후보님 개인적으로는 당선 후에 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대표로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질문이 잠깐 나왔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이 낙선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종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가 아까 좀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후보도 노무현재단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고 해서 그 민주당 후보와 지금 후보님과의 그 노무현의 꿈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는요. 저는 제가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민주당의 본진입니다. 민주당의 본류예요. 친노 친문. 제가 민주당에서 1등 최고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과 뜻이 다르거나 싫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지금 사당화돼 있고 방탄정당이 돼 있는데 안에서는 왜 같은 당에 있는데 같은 당 대표를 왜 자꾸 이렇게 비판하냐. 이 내부 총질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 말이 옳더라도 내부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 뭔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치 정서입니다. 저는 정당 소속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나 민주주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민주당을 떠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이루려고 했던 민주적인 정당, 국민 과반수를 향하는 정당,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걸 이어가는 정당입니다. 진짜 민주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재명 개인 사법 방어를 위해서 국회의원 150명이 동원돼서 로텐도에서 데모하고 이런 정당 안 하면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같이 힘합쳐서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가장 앞장서서 가장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끼어들어서 여쭤보면 당선이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다시 당선 이후에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제가 개인 무소속이면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입당을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당. 그러나 저는 이제 새로운 정당의 대표입니다. 이 새로운 정당과 민주당이 연대 협력을 하든 통합을 하든 그거는 당대당으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나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있어도 돼요. 있으면서 개인 사법 문제는 자기가 감당하고 변호사들과 같이 가서 당당하게 하고 이 당은 민생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 정치 왜 못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사당 방탄정당에서 벗어나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 새로운 미래 당원들과 또 국민들과 상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워낙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우리 윤석열 정권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무리 당대표지만 지금 무슨 뭐 돌아가겠다, 합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단해서 말씀드린 거는
맞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방향 정도는 전달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종시와 관련된 이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당선되고 국회의원을 하면 국회가 이전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세종 외에 갈 데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종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세종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있으면 그걸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은퇴하고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세종. 그리고 만약에 제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럼 집 사서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종과 서울이요. 크게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정치 활동을 하려면 서울에서 할 일도 있을 거고 또 세종에서 할 일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 세종의 꿈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제가 비록 원외 정치인이라도 제일 앞장서서 정치 활동을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그 21대 때 이제 의기업구에 그 김병준이라는 이제 나름대로 거물이라는 분이 내려오셔갖고 고배를 마시고 가셨습니다. 그쪽에 이제 비례해서 이쪽은 이제 야세가 강한 이제 진보성이 강한 이제 이 갑구인데요. 여기 이제 3파전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김정민이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곳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과연 이제 두 양당의 두 후보들이 이제 초선이고 이제 전부 다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젊고요. 그 이분들하고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그 하나 하고요. 혹여라도 이 상황에 이제 낙선이라는 그 단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잘못했을 경우에 지선 쪽까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자님께서 그 얘기를 전달해준 취재원을 좀 앞으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낙선 이후에 뭐 지방선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선 이후에 대해서 또 낙선에 대해서도 별로 구상해 본 적이 없고요. 당선돼서 제가 뭘 할지 그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치와 선거라는 게 그렇게 예상대로만 되면 그냥 여론조사 한번 해서 하면 되지 굳이 돈 들어가면서 뭐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 운동을 왜 하죠? 저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민심과 실제로 직접 만나서 판단해본 민심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에서 직접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 이인재 의원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여론조사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46대 23으로 제가 더블스코어로 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 어떤 언론사도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니까 대이변인 거죠. 근데 원래 선거 끝나면 신문사, 언론, 신문의 제1면 톱기사 그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게 대이변입니다. 민심의 반란. 이게 항상 제목이에요. 그 전에 예상했던 거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여론조사를 지금 3번 선거하고 3번 선거하는 동안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3번 했는데요. 다 승패가 엇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저보고 여론조사 브레이커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비록 지금 시작할 때 여론조사가 적게 나오고 또 당세에 비해서 이 개인 인지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떤 한 당으로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혁적인 사람을 뽑는데 그런 어떤 뭐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냥 묻지마 빨간당, 묻지마 파란당, 이건 아닙니다. 제가 세종 선거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세종시 유권자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합리적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되게 이 민심 수준이 높다. 저는 여기에 호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김종민이 그분들에게 야, 저거는 말 되겠다, 저거는 실현 가능하다, 저 친구가 3선을 하면 뭐 다른 파란당 빨간당도 좋지만 당보다도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3선 시켜보자, 한번 걸어보자, 이 판단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전국에서 세종시 갑구 유권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맞춰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국회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견하실 때 세종시에 출마하는 이유를 중원의 민심을 결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왜 을구를 여쭤봤냐면 세종의 을구뿐만 아니라 당대표시고 또 선거대책위원장이시니까 출소권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공천 심사가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충청권 전체에 충남, 그다음에 그 충북 다 후보자가 출마합니다. 그러나 지역구 전체 지역구에 다 출마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전과 세종이 이 대전 세종 벨트를, 충청 벨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정치에 민주주의 재건의 그런 불씨를 살려보겠다, 그렇게 호소를 하려고 하고요. 박영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대덕과 세종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전 세종, 세종 대전 이 충청 벨트가 저는 선거 동안에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박영순 의원과 함께 또 대전에는 한 4분 정도의 또 출마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시스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벌써 세종 얘기 끝난 것 같아가지고 대표시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거 전 못지않게 지금 기호 싸움이 지금 치열한데요. 지금 네 분이시죠 지금. 서울의원하고 네 분이시죠. 이제 녹색정의당이 6석이니까 그 이상 되면은 3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전혜숙 위원도 탈당하면서 입당 의사를 좀 밝힌 걸로 알고 있고, 그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고 앞으로 이제 더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대표를 맡으면서 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과 대화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바로 그게 기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의원이 엄청 어려운 처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탈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들 중에 있을 거고, 또 원내대표가 바로 전화도 하고, 또 같은 당에 있는 지방 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일이 벌어져서 특정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확실하게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지금 4분인데 그럼 5분 정도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그 외에 2분 정도를 더 말씀을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최종 결심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2분이 결심을 하게 되면 녹색정의당보다는 우리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거대 정당이 또 의원 꿔주기를 많이 해가지고 또 8명, 10명 이렇게 그 유성정당이 또 차지하게 되면 3, 4번이 글로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호 3,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중요하다면 벽보 딱 걸었을 때 3번째 벽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 벽보 싸움인데요.
저희는 우리 새로운 미래가 그 세 번째 벽보를 걸 거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끝까지 3월 20일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한번 확실한 부분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확실하다고 하시죠. 제가 노쇼를 몇 번 겪어봤습니다. 30분 전 노쇼를 2번 겪어봤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원망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발견한 게 제 인생에 너무 큰 소득이에요. 사람 마음이 이럴 수도 있구나. 흔히 예상했던, 쉽게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는 사람 마음. 그래서 저는 그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그분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존중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분은 같이 합류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누가 될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거를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한번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계획이 그렇습니다. 당대표로서 한 분 정도는 합류가 확실하다고 보고 나머지 2분을 더 설득해 보자. 그걸 20일까지 한번 해보겠다. 네. 지금 세종시 갑 선거구를 둘러싸고 있는 선거구가 이제 세종시 의하고 대전 공주인데요. 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의원님하고 형제수를 가깝게 지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20년째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비판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제가 국회의원 선거 3번 했는데요. 저는 상대 후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다가 잠꼬대하면서 비판했거나 아니면 뭐 연설하다가 이게 탄력받아서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좀 비판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멀쩡한 정신에 이 사람을 비판하겠다고 비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비판 안 했냐면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유권자분들이. 제가 유권자 표 받으려고 나온 사람인데 좋아하는 거 이쁜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 욕하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충청도 유권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논산계령 금산 다녀보면서 남 욕하면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표 얻어야 되는데 그 남 마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얘기를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지금 이 2분하고 선거를 할 때 혹시라도 제가 탄력받아서 비판 비슷하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마음먹고 이걸 비판하겠다, 공격하겠다 그렇게 선거를 치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요, 남이 비판하는 거 보면 억울한 게 많아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한번 싸우고 싶고 멱살도 잡고 싶은데 선거 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역지사지 해보면 웬만큼 뭐 정말 딱 떨어지는 거 아니면 괜히 표된다 생각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비판하는 거는 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성도 별로 없어서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방식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조만간에 다시 또 찾아뵙고 좀 편하게 제가 또 여쭤볼 것도 있고 또 제가 아직 자세한 얘기 못 드린 것들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하겠습니다.